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0.2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캔들을 보시면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좀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시장도 들어가서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2100포인트입니다. 2100포인트에서 지금 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도 방향성은 정하지 못한 것 같은 분위기가 들고요. 수급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1864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911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보시면 기관이 그나마 조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도 양봉을 만들었기는 하지만 되게 단봉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면요, 좀 긍정적으로 반등의 여지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잠정적으로 1단계 무역 합의에 근접해 있다라고 언급한 게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일단 하방 방어는 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려면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세가 좀 줄어야 되고요.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뀌어야만 반등도 좀 확실한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에 외국인이 또 매도로 일관을 한다면 아마 소폭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하방으로 밀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줄이거나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지금 2100포인트는 좀 지지를 받고 작게나마 반등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증시가 밀리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이 또 하락을 할 거고요.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밀렸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 전환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징주 잠깐 보시면은요.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를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급등세를 보였다가 상당히 또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 이번에 다시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상을 치면서 갈 때 그래도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상승할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거의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좀 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거의 하락에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띄워놨는데요. 일단 상을 쳤으니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종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의 시가를 시작한다면 시가로 음봉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높은 시가를 따라가시면 수익보다는 손실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을 시켜 놓고도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높은 시가는 따라붙지 마시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낮은 시가 또는 시가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상황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지금 장 마감에 깔렸던 종목이 58만 4천 주면은 그렇게 센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도 100만 주, 200만 주 이상에 깔려 있으면은 그래도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 주 이하로 깔리면은 그 다음날 종가 대비해서 시가가 낮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큰 상승 후에 그 다음에 깊은 조정을 보이고 나온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중장기로 들고 가는 건 되게 위험하시고요. 단타나 스윙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팔면 외국인이 받아주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찍던 금요일날 처음으로 첫 거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서 끌어올렸다라는 거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재무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재무는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절대로 들고 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를 보시면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보시면은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 정고점이죠. 거의 정고점에서 거의 갭 상승하듯이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왜 상한가가 있는지 재료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시면 11월 22일인데요. 일단 실적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적은.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일단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이 미국 FDA 판매 승인 허가를 받은 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재료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신약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또 누가 샀는지도 중요하겠죠. 보시면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금요일이죠. 금요일날은 184,927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한가는 개인들이 만들어낸 상한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이 만든 만큼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변동성도 심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주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주공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얘는 매물대가 조금 무거워 보이는 부분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평선들이 다 지금 내리 누르고 있고요. 지금 그 이평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윗꼬리도 상당히 길게 만들었죠. 근데 부산조공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신주 인수권 행사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행사가 있는데 요 만료일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그래서 12월 23일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2월 24일 날 내가 주식을 보유하려면 12월 22일에는 주식을 사야만 내가 이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12월 26일엔 신주 인수권이 상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보시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재료를 보시면 한국거래소는 부산주공에 대해 부산주공 신주 인수권 행사 만료에 따라 12월 23일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12월 26일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산주공이 상장 폐지를 하시는 줄 알고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가슴을 쓸어내렸다라고 하시던데요. 자, 여기서 이 상장 폐지는 부산주공이 상장 폐지라는 게 아니고 신주 인수권이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주 인수권 행사 금액이 자, 여기 보시면 19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공시된 내용인데요. 지금 뭐 신주 인수권 행사 기간 만료 및 상장 폐지 예고라는 게 일단 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신주 인수권 행사 가액이 지금 701원에서 624원으로 지금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주 인수권 행사를 했을 때 현재 주가가 이 가격보다는 이 624원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돼야 신주 인수권 행사를 했을 때 이 차액을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재가가 이 행사가 624원보다 낮은 이 가격에 만약에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행사하지 않겠죠. 그렇죠? 내가 624원에 사서 만약에 뭐 현재 주가가 500원이다 라고 하면 124원을 마이너스 보고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624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급등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거의 여기 고가가 624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624원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신주 인수권 행사를 했을 때 그 차액의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을 624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주공 시장도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윗꼬리를 좀 크게 만들면서 밀렸는데요. 하여튼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유라테크인데요. 자, 유라테크도 보시면은
거래량 크게 터뜨렸고요. 거래량 최근에 만들었던 거래량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역시 윗꼬리를 크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시장의 영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도 보시면 이평선을 다 깔고 올라가고 있죠. 이평선도 보시면은 다 이렇게 깔고 강하게 지금 돌파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매물대를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요, 조정시 만들었던 변곡점들이 다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가 일단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온다면 이 7,000원대 언저리에서 매물대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7,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한 8,000원대에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해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라테크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는 거 참고해서 기억하시고, 재무도 보시면 재무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유라테크도 금요일날 좀 강하게 시장에서 관심받았던 종목이니만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CMG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CMG 제약은 재료 먼저 한번 보죠. 재료 먼저 보면 2019년 11월 12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구강 용해 필름 제형 조현병 치료제 대피조를 올해 안으로 FDA 허가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낸 건 아니고요. 낼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대피조는 지난 2015년 5월 FDA 승인을 받아 임상을 진행했으며 2016년 3월 미국 임상 1상을 완료했다라고 지금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강 용해 필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혀에다 놓고 녹여 먹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일단 뭐 조현병이라는 건 다 알다시피 정신분열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가족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한 200만 명 이상이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나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보면은 지난 40년간 효과적으로 치료 방법을 꾸준히 개발해온 결과 독립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정도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좀 뭐 말이 뭐 많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약물 치료로 가능하고, 근데 CMG 제약에서는 구강 용해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조현병을 치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차트성으로 봤을 때도요, 여기 급한, 여기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녹색선은 이제 세이프 가드라고 해서요, 이 세이프 가드를 벗어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세이프 가드에 안착을 하면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가드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윗꼬리에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날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에 강하게 양봉을 만들었던 이때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만든 거래량을 보시면 아직까지 좀 갭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다 소화하고 넘어갈 정도의 큰 거래량이 터져야 이 4,500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캔들을 보실 때 이 캔들의 힘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캔들의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거래량이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거래량이 쭉 줄다가 바닥을 만들고 다시 새로운 양봉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 거래량을 높여가면서 캔들도 높여가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수익을 내는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 후에 윗꼬리 만들면서 밀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자, 다음은 티움바이오입니다. 자, 티움바이오는 신규 상장주인데요. 자, 재료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2019년 11월 22일 나온 내용인데요. SK케미칼에서 신약 연구개발을 이끈 김훈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혈우병, 폐섬유증, 자궁내막증 이런 희귀한 치료제 개발에 집중해온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SK케미칼도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같은 재료로 거의 한 26%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 맞으면서 밀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아직 양봉을 만들고 있죠. 아직 양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숨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일단 중요한 건 시장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하든 빠지든 지루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일단 이 종목의 매물대는 55,000원입니다. 55,000원. 이 가격대를 월요일날 시가에 넘어서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급등 후에 급락이 나온다는 거. 요즘 장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급등해서 올려놓고 살짝 조정 주고 또 급등을 시키는 게 아니고 급등해서 올려놓고 시작한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시장의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종목이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해서 막 날아가죠. 그쵸? 막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종목이 단봉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과정에 빠진 상황에서 바로 음봉을 만들면서 빠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음봉이 전 저점을 만약에 이렇게 깬다면 이럴 때는 수익 실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반등이 나올 걸 기대하신다면 최소한 두 번째 만들었던 캔들의 저점에서 이 조정이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앞도 뒤도 보지 마시고 뭐 이만큼의 수익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이만큼이라도 챙겨 드시려면 수익 실현하는 게 지금 장에서는 좋은 대응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K케미칼은 지금 티움바이오 얘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댓글로 달아놓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회원님들은 마무리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